안녕하세요.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속도에 맞춰 숨 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전투를 치르듯 하루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저 자신의 시간을 태워왔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한 주의 끝자락, 이제 우리에게는 휴일이라는 이름의 고요한 빈터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저 소진된 육체를 눕히는 물리적인 휴식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갈된 내면의 우물에 새로운 물을 채우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휴일이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텅 빈 숲에 들어서면 비로소 나무의 숨소리가 들리듯 멈춤을 통해서만 비로소 보이는 삶의 진실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것에 대해 묘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 며칠씩 붓을 놓고 멍하니 조각상을 응시하거나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며 재촉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가장 적게 일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빈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의 노동이 멈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휴일은 게으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탕물처럼 혼탁해진 우리의 내면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침전의 시간이며 엉킨 생각의 뿌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인큐베이팅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가올 내일을 위한 위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휴일이 되면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려 합니다. 낯선 여행지, 화려한 호텔, 탁 트인 바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 산속에서 은신처를 찾는다. 하지만 인간에게 저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한복판, 그 소란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막사 안에서도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자신만의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에게 휴식은 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었습니다. 외부를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의 고요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일의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리조트에 가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곳은 지옥이고 소박한 내 방 한 구석이라도 내면이 고요하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이번 휴일에는 멀리 떠나는 대신 눈을 감고 당신의 영혼이라는 가장 가까운 은신처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는 세상의 소음이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정보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미니멀 라이프의 선구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삶의 정수만을 빨아들이며 살고 싶었다. 간소하게 살라. 소로가 말한 삶의 정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버려야 합니다. 휴일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일 내내 우리를 옥죄던 스마트폰의 알람,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허영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로는 숲에서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열매를 땄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만큼은 해야 할 일 목록을 지워버리고 존재함 그 자체에 집중해 봅시다. 복잡한 관계망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고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줌, 커피 한 잔의 온기, 사랑하는 이 숨소리 같은 단순한 것들의 감각을 열어두십시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낸 그 자리에 비로소 생생한 생명력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이 마냥 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인 활동이 더 큰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전쟁을 지휘하면서도 틈만 나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친 신경을 회복하는 비결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데 있다. 사용하지 않던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지친 부분을 쉬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휴일에 종일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잠만 자는 것을 휴식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더 큰 무기력함을 불러옵니다. 처칠의 지혜를 빌리자면 진정한 휴식은 전환입니다. 평소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다면 휴일에는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육체 노동을 주로 한다면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진짜 휴식입니다. 내가 평소 쓰지 않던 감각을 깨우는 것, 그것이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리를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식물을 가꾸는 생산적인 취미를 통해 여러분의 휴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또한 휴일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문제 자체를 사랑하라. 그러면 먼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에서 살고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휴일에도 무언가를 해결하려 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억지로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라고요. 휴일은 인생의 쉼표입니다. 쉼표는 문장을 끝맺는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호흡입니다. 오늘 당장 결론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듯 모든 문제에는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는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 고민을 가만히 눕혀두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채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휴식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도 빛나는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말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당신 뒤에 생길 것이다. 휴일 저녁이 되면 다가올 월요일에 대한 두려움, 지난 한 주에 대한 후회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개를 돌려 태양을, 즉 감사와 희망을 바라보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등 뒤로 물러납니다. 이번 휴일 동안 내가 누린 작은 기쁨들, 나를 지켜준 안전한 집,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이 밝은 면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결핍이 아니라 충만에 집중할 때 우리의 휴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빛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미니멀 포레스트는 여러분의 이번 휴일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닌 여러분만의 고유한 리듬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빈치처럼 보이지 않는 창조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아우렐리우스처럼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소로처럼 삶을 단순하게 비워내고 처칠처럼 새로운 즐거움으로 환기하십시오. 릴케처럼 해결되지 않음을 견디는 인내를 배우고 마침내 헬렌 켈러처럼 빛을 바라보며 한 주를 맞이하십시오.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무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햇살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며 깊게 뿌리 내릴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부디 이 휴일이 여러분의 무뎌진 영혼을 다시 되살리며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세상의 숲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단단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